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이용석입니다. 제가 의뢰를 받을 때 비디오 위주로 강의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제 환자들 프랙처 되는 거 얘기해서 비디오 찍지도 않고, 그래서 비디오는 아니고요. 제가 그 시리즈별로 내 환자들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제가 셀프 리플렉션 하듯이 해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힌지 오픈 엣지 H2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펄크럼이 돼야 우리가 그 코렉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픈 엣지 하는 동안에 레터럴 힌지 프랙처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토미 자체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서 이 갭을 어저스할 때, 많이 늘리려고 할 때, 아니면 사지탈에서 슬롭을 조정하려고 할 때, 이럴 때 힌지 프랙처 발생할 수 있고,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지션을 처음에 잘못 잡아서 인터널 로테이션, 이 파텔라를 페이싱 포워드로 만들려고 하다가 오픈 엣지가 된 상태에서는 힌지 프랙처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저도 한두 케이스 경험한 적 있고,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락시멀 티비아의 포즈어 사이드 아나토미도 나름 좀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프락시멀 티비오 피블러 조인트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적스타티큘러 포션은 좀 강하기 때문에 오세토미를 정확히 이 부분까지 어드레스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프랙처로 변환돼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프로파게이션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티칼 오세토미가 우리가 이 힌지 프랙처 막는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레벨, 이 오세토미의 레벨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세이프 존으로 너무 하이라이딩 오세토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프락시멀 티비아, 특히 레터럴 사이드 플라토의 지오메트리를 머릿속에 두고 오세토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레터럴 사이드 센터 쪽에서는 플라토가 컨벡스한데, 앞뒤로는, 특히 뒤쪽은 상당히 디프레션이 이러다 푹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세토미가 우리가 슬롭을 따라 친다고 해도 포스 레터럴 쉘은 상당히 얇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힌지 프랙처는 뒤쪽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레터럴 힌지 프랙처가 생기면 괜찮다고 하기도 하지만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도 있고, 코로날 코렉션에서 로스도 발생하고, 넌유년의 문제도 있고, 임플란트 페일리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CT 스캔, 그러니까 처음에 괜찮아 보이는 건 우리가 3D 플레인을 2D로 보게 되면 이 엔테로레터럴 쉘이 상대적으로 좀 두껍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지만 뒤쪽에서는 힌지 프랙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으면 CT를 보면, 포스옵 CT를 보면 좀 더 정확히 그 진단율을 높일 수 있고, 이 타입 1 프랙처가 우리가 제너럴 리해빌리테이션 프로토콜 그대로 레코멘드하고 있지만 상당히 버라이블한 코스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잠깐 이따 어드레스 하겠습니다. 제 시리즈입니다. 일반적으로 힌지 프랙처 한 20에서 30%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제 CT, 엑스레이로 한 16%, CT에서 한 24% 정도 발생했었고, 보니까 타입 1이 가장 많고, 그 다음 타입 3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입 1은 투머치 오세토미, 너무 많이 쳐서 생겨, 어떻게든 너무 많이 쳐지는 거고요. 타입 2하고 3는 너무 덜 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록시멀 티비오 피벌, 특히 포스코티컬 오세토미가 좀 모자라서 생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입 1 중에 타입 1 버리언트라고 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타입 1 같이 가다가 우리가 본 덴시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레터럴 코티컬 쉘 안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쉐입 자체는 타입 1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타입 3 갖고 플라토 마진을 먹는 이런 형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입 1이랑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거는 벨구스 오버코렉션 된 림에서는 오히려 싱크다운 되면서 좀 더 오버코렉션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프랙처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타입 1 프랙처는 저는 대부분 이렇게 초기에는, 중간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힌지드 브레이스라는 거 MCL 다일 브레이스로 이렇게 매니지를 했었고, 그냥 루틴 리해빌리테이션 프로토콜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까 투머치 오스토미도 발생했다고 말씀드렸고요. 비교적 심플한 케이스입니다. 42세 남자 12mm 코렉션 했던 케이스고, 초기에 보니까 인트라옵시암에서도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쳤구나 하는
감을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스테이블해 보여서 그냥 메인지를 했습니다. 타입 1 프랙처 발생했던 케이스고요. 2년 16개월 3년 뭐 잘 유지됐습니다. 일반 프로토콜로. 두 번째 케이스 역시 비슷한데요. 11mm 걸렸던 케이스고, 보시면 또 좀 많이 쳤어요. 이 케이스도 많이 쳤는데 비교적 스테이블해 보이고, 쭉 외래에서 그냥 가면 되겠다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2주째 괜찮다가 이 2개월째 아마 여러분들 약간 베르스 리커되는 케이스나 보시면 이 다이아세스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타입 1이 좀 언스테이블해지면서 다이아세스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베르스 콜랩스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디스탈 스크류를 뽑고요. 다시 벨그스 포스를 줘서 커렉션하고 그 다음에 디스탈 스크류 받고 레터럴 사이드에서 갭의 직각이 방향으로 레그 스크류 받고 이렇게 해서 메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에 한 2주 정도 발구스 캐스팅, 실린더 캐스팅을 했었고 메인지에서 6개월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타입 1 10mm 코렉션 했던 케이스고요. 레프트 사이드는 뭐 잘 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인데요. 라이트 사이드 케이스를 제가 좀 리플렉션을 해보면 플레이트 고정 위치가 너무 낮았어요. 블록을 맞춘다는 생각에 낮아서 처음에 그리고 약간 오버 커렉션 됐고 불안불안해서 오다가 거꾸로 돌아가는 게 다시 베르스 콜랩스 되는 게 이게 보니까 풀아웃 됩니다. 메인테넌스가 안 되고 그래도 바로 이걸 리비전 했고요. 좀 더 강한 플레이트 사용했고 플레이트 벨그스 포스 역시 고정하고 레터럴 레그 스크류 받고 이렇게 해서 메인 한 케이스고 2년 뭐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타입 1 버라이언트 타입 1과 메인지는 되게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뭐 비슷한 케이스고 이렇게 가는데 약간 위로 올라가듯이 뭐가 보이는 거죠. 코티컬 레밍 타입 3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타입 1과 비슷하게 메인지에서 뭐 석세스풀리 메인지 했었고요. 타입 2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타입 2도 역시 비슷하게 인컴플리트 오스토미 발생하는 건데 비슷하게 타입 1처럼 메인지를 했었습니다. 단 그 웨트 배럴을 좀 주의를 했죠. 타입 2는 10mm 걸렸던 케이스인데 보시면 평범한 오스토미 같은데 CT 보면은 약간 좀 어긋난다 싶은 생각이 들고 밑으로 약간 이 프랙처가 프로파게이션 된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리얼하게 메인지에서 잘 메인지를 할 수 있었고요. 타입 3가 보면 이 수술 중간이나 이미디엇 코스에 제가 한 게 좀 많았습니다. 보니까 퍼큐타니스 스크류 받기도 하고 벨그스 캐스팅 하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역시 타입 3도 인컴플리트 오스토미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죠. 54세 여자 7mm 상당히 심플했던 케이스인데 하다가 뚝 하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좀 잠깐 많이 안 벌려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안 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벌어지겠지 하고 벌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퍼큐타니어스 스크류 픽세이션 하고 다시 뒤를 좀 더 치고 이렇게 조정을 했고 퍼스트 케이스인데 보시면 프랙처는 항상 이 뒤쪽에서 올라갑니다. 제가 이 퍼블시지에 금방 될 텐데 뒤쪽에서 항상 프랙처가 스타트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진행되듯이 대부분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째 뭐 잘 유지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불행히도 또 양쪽이 다 힌지 프랙처 됐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52세 여자인데 보시면 이 레프트 사이드는 타입 1 프랙처가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잘 유지하고 뭐 6개월째 반대쪽을 했는데 반대쪽 하다가 또 타입 3 프랙처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퍼큐타니어스 스크류 받고 다시 오스토미 좀 더 다듬고 다시 플레이트 고정했던 케이스고 역시 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지에서 지금 2년 넘게 양쪽 다 됐는데 뭐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결론은 포스코티컬 오스테토미가 충분히 프락시말 티비블 조인트까지 가야 될 것 같고 이 힌지가 언스테이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엔테리어 코티컬 오스테토미는 우리가 원 플레인만 정확히 치고 여기서 퍼더 오스테토미가 너무 많이 되면 또 언스테이블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지 프랙처를 피하는 게 가장 좋겠고 이 힌지 프랙처 피하기 위해서 이
오세토미 정도하고 레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플레이트 포지셔닝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번 프랙처 아웃컴 너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레터럴 힌지 프랙처가 발생하면 좀 스테이블하다고 생각해 실린더 캐스팅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실린더 캐스팅도 가능하고 인트라오베 할 수 있으면 어디셔널 픽세이션, 퍼큐타니스 스크루 픽세이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팔로우업 하다가도 아까처럼 다이아세스가 발생하는 경우는 바로 이렇게 어디셔널 픽세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콜랩스 된 경우는 다시 뽑아서 다시 이렇게 박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